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감기 환자는 약을 처방해서 치료하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의사는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가 대책이 없습니다. 배를 갈라놓고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개복 상태입니다. 다시 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의료체제가 지금 그런 환자 꼴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혁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 확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상태가 나쁜 환자 또는 상태가 나쁜 시스템을 뜯어 고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6일 이전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선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즉 수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개선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신중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개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개혁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주 과단성 있게 보이고 선거를 앞두고 이거 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내질러 놓은 것 같은데 결과는 결국 감기 환자를 수술한 후에 닫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하겠다. 또 개업 의사들이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입니다. 전공의 약 12,000명, 의과대학 학생 약 18,000명, 3만 명이 지금 학교와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의사 수가 한 14만 명으로 본다면 14만 명 중에서 3만 명의 의사 및 예비 의사들이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신입생 수를 2,000명씩 5년간 더 늘려가지고 의사 수 10,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미 3만 명을 축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대생 학부모들이 오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당장의 환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네요. 지금까지 교수님들은 뭘 하셨느냐?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학부모들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급하지 않는 걸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급한 사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대생 학부모들도 그리고 의사들도 전공의들도 의대생들도 거기에 급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강대강의 이 악순환입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비는 오는 17일부터 중환자실, 응급실 등을 제외한 진료 및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고함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알게 되었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해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 전공의는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법치 파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 대란을 무리하게 저지른 정부에 대한 일종의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또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감을 느낀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나?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서울대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 본인들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비대위는 해체가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는 내년에 의과대학 신입생이 정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 문제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간 행동을 하느냐는 일종의 채찍질이네요. 학부모들은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은 흔들림 없이 앞서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카페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그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 18일 개설되었고 현재 회원수는 1,521명입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는 17일 전체 무기한 휴진을 앞두고 4개 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휴진 참여 중간 조사 결과 현재까지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과 시술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숫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1,400여 명 교수 중 약 28%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뜻인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대면 진료를 하는 교수는 약 1,000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은 40%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휴진으로 진료 예약 변경이 된 경우 개별 교수가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면서 교수들이 비대위에 요청한 진료 예약 변경 및 환자 알림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응급 중증 환자와 희소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는 유지할 방침이므로 해당 파트에 근무하는 교수의 경우 휴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대위는 이에 진료를 유지하는 교수들의 휴진 지지 성명서를 받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해당 성명에는 17시간 만에 300명 교수가 동참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비대위는 이어서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 목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가 내어놓는 대책도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 쪽 입장만 대변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구경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사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상황을 지금 내다보게 합니다. 한 1년 뒤에 조사를 하면은 통계로 잡힐 것 같은데 결국 꼭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게 1년 지나면 잡힐 겁니다. 그게 10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물론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의사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책임은 이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언한 2000명 정원이 아무런 과학적, 현실적,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대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사실이 아닌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에 가까운 그런 변명을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밀어붙이다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수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난 총선 날리고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이 상황이 악화되어서 드디어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이거는 6.25 이후에 가장 심각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느낄 때까지 악화되는 것을 기다리려면은 그 사이에 한국이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은 다음에 그런 자각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선제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심보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안보상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생각이 미치면 소름 끼칩니다. 윤석열의 무능이 소름 끼친다 이런 이야기죠. 감사합니다.